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제교류의 중심 도량으로 발돋움한 관문사의 면모를 조명해봅니다. 조계종이 마련한 청년 대학생 신행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최초의 항일운동, 법정사 항일운동을 재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스님들의 옛 물물교환 장터를 재현한 팔공산 승시축제가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개막됐습니다. 전 세계 화교기업 대표들이 부산에 모여 상생의 파트너십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1998년에 문을 연 천태종의 수도권 포교 중심도량 서울 관문사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상월 원각대조사의 유지에 따라 건립된 관문사는 종단의 수도권 포교와 국제교류의 중심도량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서울에 큰 천태사원을 세워라. 천태종 서울 관문사는 상월원각 대조사의 유지에 따라 지난 1993년에 첫 삽을 뜨고 98년에 낙성됐습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관문사는 이를 기념해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증명법사로 남북 평화 통일과 경제복귀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종단 중심사찰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찍이 대조사님께서 수도 서울에 천태의 도량을 건립하라는 교시를 받들어 20년 전 이곳에 틀을 잡고 사찰을 건립하였습니다. 관문사는 지난 20년의 원력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더욱 아름답고 경건한 도량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상 7층, 지하 4층, 총 면적 2만 1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관문사는 지난 2011년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도량으로도 거듭났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중국의 고승, 월진 스님 초청 묵향전을 성보 박물관에서 열고 있는 가운데 큰 재난을 입은 라오스 돕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I also would like to once again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and gratitude to Chonte Order of Buddhism of Korea for its kind generous by donating relief goods worth $350,000. 법회는 더불어민주당 불자회장인 오영훈 국회의원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 등 정관계와 언론사 등의 각계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대법회 명칭은 남북 평화통일 및 경제회복기원 대법원을 정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은 우리 관문사를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사찰로, 아시아 최고의 불교사찰로, 세계 최고의 불교사찰로 여러분이 키워나갈 거죠? 천태종 수도권 포교의 중심 역할을 해온 관문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제 국제적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천태종 청주 명장사가 산사음악회를 열고 찬불가와 대중음악의 조화로운 선율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청주 지역 다문화 가족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고 충북 지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명장사 합창단이 실력을 뽐내 신도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명장사 주지 장호 스님은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녹아있다면서 세상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동행의 도반이 되길 발언하자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경북 청송 장안사가 원통보전 관세음보살상과 상월 원각대조사 존영 개금불사를 회향했습니다. 장안사는 원통보전 관세음보살상과 상월 원각대조사 존영 점안의식에 이어 원통보전 앞마당에서 관세음보살 존상 및 상월 원각대조사 존영 개금 봉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이번 법석의 인연공덕으로 국군이 융창하고 남북의 평화 통일과 인류의 평화가 실현되고
불자님들 모두가 행복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안의식과 봉불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문덕스님, 주지 선관스님, 조흥구 청송군 부군수 등 4부대 중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 청년 포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청년 불자들이 불교를 매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이 마련한 청년 대학생 신행축제에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소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로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청년 포교 활성화에 해법도 모색하기 위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대한불교 청년회,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와 함께 신나고 행복한 청년 대학생 신행축제를 열고 청년 불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장을 마련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일상생활 속의 신행생활을 대중적으로 알린다는 취지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열정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를. 청년 대학생 신행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신행 UCC 공모전 시상식. 청년 대학생들의 신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됐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플래시, 뮤직비디오와 같은 형식의 불교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을 개성있고 독창적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과 대학생들이 조금 더 생활 속에서 신행활동을 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눴습니다. 새로운 불자들이 편안하고 가볍게 접근을 하지만 그 속에서 또 한번 신심을 내고 더욱더 수행 정진하는 청년 불자와 대학생 불자로 거듭나기를.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모두 10개 작품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신행축제를 통해서 많은 젊은 불자들이 조금 더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서라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와 함께 방송과 강연을 통해 힐링 멘토로 활약하고 있는 김재동 씨가 토크 콘서트의 강연자로 나서 청년 불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만다라 스크래치 사경과 레고 부처님 만들기, 360도 가상현실 체험과 같은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마련돼 낯선 불교 수행과 문화를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불교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서울대 불교학생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 청년 전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조화재 서울대학교 불교동문회장은 대학을 둘러싼 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학생들의 불교 활동 조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며 미래 불교를 위해 현재 기성세대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실천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술 세미나에서는 임동주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청년불교의 중추, 대불련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전재성 한국빨리성전협회 대표는 사성제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명상수행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 최초의 항일운동이자 불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운동, 법정사 항일운동을 재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불교계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제주 BBS 황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자리했던 법정사. 험난한 산길을 오르면 풀과 바위만 무성한 법정사 터가 남아 있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라는 간판이 이곳이 법정사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항일 투쟁으로 그 기후는 바로 3.1운동을 거쳐 임시정부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일련의 일들이 8.15 광복을 낳은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법정사 항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귀포시청에서 각계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학술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세미나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성역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난 지 딱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8년에 일어났던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의미를 100년이 되는 저희 후손들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정사 항일운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항일 사상을 통한 시대 정신을 느끼는 성지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정말 가장 대표적인 항일운동이거든요. 불교인들이 정말 모두가 절 하나 짓는 부처님 모신다는 그런 자세로 이 운동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법정사 항쟁은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됐고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주권을 찾게 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3.1운동에 앞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우고 불교계의 독립운동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불교계 안팎에서는 당시 스님들과 지역 주민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법정사 항일운동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되살리기 위해 성역화 사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스님들의 옛 물물교환 장터를 재현한 팔공산 승시축제가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개막됐습니다. 스님들의 사찰 생활과 전통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관광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가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초와 향, 목탁, 승복 등 다양한 불교 용품이 눈길을 끕니다. 각종 차와 된장, 고추장, 땅콩과 사과 등 사찰에서 만든 식품과 사찰에서 재배한 농산물도 접할 수 있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가 스님들의 옛 산중 물물교환 장터를 재현한 승시축제의 장터마당입니다. 다양한 사찰 음식을 전시하고 직접 맛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사기 쉽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재미도 있고 또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기분도 좋고 저도 절에서 절을 할 때 입는 승복을 몇 개 샀는데요. 하나 10,000원밖에 안 하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전통 공예품이나 여러 가지 평소에 못 보는 것들이 많아서 즐거웠습니다. 지역 예술인들도 직접 만든 액세서리와 공예품 등을 내답합니다. 국악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무대에 오르고 길거리에서도 저글링과 포크송, 버스킹 공연 등이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조선시대 동화사 승시를 배경으로 한 종합 연희극 형식의 주제 공연, 장날 맺은 인연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승시축제에서는 자비선 차명상과 바루공양을 비롯해 전통 불교 문화 체험의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수가 속, 세간과 출세간, 물질과 정신이 만나는 어떤 의미에서 인문학적 문화축제입니다. 종교적 치심의 축제입니다. 따라서 이 승시 축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화꽃으로 장식한 법궤도 꽃길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게 하고 어린이부와 승가부 일반부로 나눠 펼쳐지는 씨름대회는 승패가 갈릴 때마다 함성과 탄식이 오갑니다. 승시의 유래와 역대 승시축제를 소개하는 주제관도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전국 유일의 독특한 전통문화 자원인 팔공산 승시축제는 같이 화합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뜻의 동화 공주를 주제로 한글날인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가 제46회 영산대제를 통해 불국사를 창건하고 중흥시킨 역대 조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흥왕과 이차돈 성사, 표운스님 등 불국사를 창건하고 불교를 중흥시킨 6명의 조사들을 기리고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의 헌향을 시작으로 불국사 대학원장 덕민 스님이 6성사의 추모시를 전했고 관장 종상 스님이 봉양제문을 낭독했습니다. 예술제로 꾸며진 2부는 국악과 대중가요, 명상음악 등이 공연돼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문화의 성지로 꼽히는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해남 대흥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 차의 세계화를 모색하기 위한 국제교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후기 차해대가 초이선사의 다도정신이 깃든 동다송 독송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경내에 울려 퍼집니다. 해남 대흥사 보현전을 가득 메운 스님과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은 동다송을 독송하면서 차와 선이 하나라는 초이선사의 다선일미 사상을 되새겼습니다. 대흥사 초이차 보존회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초이선사 동다송 남도를 넘어 세계의 차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2018 전남 선차 문화 국제교류회를 열었습니다. 전남차가 얼마만큼 우수하고 앞으로 우리 해남과 더불어 세계에 우리 전남차를 또 한번 이번 계기에 한번 알리고 또 홍보하고 또 계몽해서 새로운 이 차의 세계를 또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바른 것인가 아니면 이웃과 함께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선차 교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흥사 세계 선차 교류 대회를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사는 차를 함께하는 도반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발언드리면서 이번 국제교류회에는 주최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대만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6개국의 차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각국의 차인들은 행다시연을 통해 자국의 우수한 차 문화를 선보이고 세계의 차인들과 소통하는 민간 교류의 장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먹거리 장터와 세계 명차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다선일녀 사상을 주창하신 초이선사의 뜻을 기리고 계승하고 우리 해남을 차 문화의 국제적인 교류장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개최 자체만이라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우수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세계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해남 대흥사.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선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한국 다도의 초석을 놓은 초이선사의 업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기독교를 소재로 한 영화 산상수훈을 연출한 대해 스님이 국제평화단체 피스메이커가 수여하는 황금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산상수훈 제작사는 러시아 얄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로 종교 화합을 통한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대해 스님이 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황금평화상은 인본주의와 관용, 자비에 기반의 업적을 이룬 평화주의자에게 주는 상으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과거 이 상을 받았다고 제작사는 설명했습니다. 대해 스님이 연출한 영화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경전을 소재로 종교의 본질을 추적한 작품으로 러시아 소치 영화제와 채복살이 영화제에서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 세계 화교기업 대표회의 2018 제7차 세계화상대회 회장단 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국내 기업과 화상과의 비즈니스 교류가 확대돼 상생 파트너십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화교 상공인 규모는 대략 6천만 명, 자산 규모도 5조 달러로 또 하나의 중국이라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 화교 기업을 대표하는 중화총상회의 회장단 회의가 지난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황산충 싱가포르 중화총상회 회장과 차이칸션 홍콩 중화총상회 회장, 첸젠즈 태국 중화총상회 회장 등 12개국 회장단과 기업인 등이 참가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화상 대표들은 최근 한반도 평화 분위기로 한중 간의 긴장도 많이 개선된 만큼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非常乐见看到两国的领导不断的有很好的和好的交流，
这对于整个世界局势来说呢，有非常正能量，有很好的影响。这我们认为呢，如果这个继续下去呢，肯定会使到两个地方，就北韩和南韩呢，能够和平在一起，甚至有一天，我希望能够看到统一。统一的话，就是说，南韩有大概5000多万人口吧，那北韩有大概2000多万人口，双方有很多互补的关系，然后北韩劳动力啊，可能再加上南韩的一些技术啊等等啊，双方结合起来，我相信将会。 특히 행사 기간 열린 각국 중화총상회 회장단과의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화교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투자 유치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전으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번 행사는 또 대한우슈협회 박창범 회장이 회장단 포럼 조직위원장을,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이 고문을 맡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거대한 화교 자본의 한국 투자 등을 통하여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세계 화상대회 회장단 회의를 통해 한국 기업과 화상 간의 비즈니스 교류 확대로 상생 파트너십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화상대회는 약 3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1991년 싱가포르 리칸유 총리의 제안으로 2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2017년에는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됐고 부산시에서는 2023년 세계 화상대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지난 주말 영남 지방을 강타한 태풍 콩네이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이 밝히고 전국에서 281가구 47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경북 영덕 주민들로 경북에서는 주택 1,309채가 침수되는 등 주택 1,326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광주에서는 60대 남성이 사망했고 경북 영덕에서는 80대 남성이 물살에 떠밀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하천 범람을 우려해 대피하던 70대 남성이 둑에서 미끄러져 급류해 실종됐습니다. 북한 산성 한복판에 자리한 중흥사가 가을을 맞아 명상과 해설이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선보였습니다. 북한산 중흥사는 지난 주말 1박 2일 체험형 템플스테이 북한 산성의 아침을 진행해 참가자들은 북한동 역사관에서 중흥사까지 걸으면서 지도법사의 해설을 듣고 명상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108염주 만들기와 스님과의 차담을 통한 북한 산성과 불교 문화 이야기 시간 등이 진행됐습니다. 오는 13일과 다음 달 10일에는 역사 해설이 있는 템플스테이가 당일 코스로 진행돼 역사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중흥사까지 걷고 북한산 유적지 탐방과 명상 프로그램, 스님과의 차담 등이 마련됩니다. 숲 해설이 있는 템플스테이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24일에 열려 자연과 전통 문화를 누리고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조계종 광주 증심사부설 대원장학회가 저소득가정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프로젝트인 소원 우체통 사업을 진행하고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대원장학회는 사단법인 자비신행회와 공동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동구 지역 아동과 청소년 30명에게 자전거와 가방, 운동화, 학용품 등 1,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소원 우체통은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었던 선물을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선물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동구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30명이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2018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 프론티어에서 그룹 촘촘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리 프론티어는 한국 창작 국악과 월드뮤직 뮤지션의 세계 진출을 목표로 한국 음악 미래를 짊어질 젊은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5년간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예술인 임금 체불액이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 신고 656건 가운데
500여 7건이 임금 체불 사건이었고 체불 임금은 500만 원 미만이 73.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극 분야에서의 임금 체불이 전체의 4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연예 34.2%, 음악 7.7%, 미술 6.2% 순이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기자회견 당시 우길기 질문을 받은 일본 배우 구니무라 준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영화제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배우 구니무라 준은 민감한 한일 문제에 관한 질문으로 인해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준비한 영화제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꽃으로 불교 사상을 표현할 땐 연꽃으로 합니다. 연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불교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특히 낮고 더러운 늪지대에서 피지만 언제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지녔다는 점에서 연꽃은 불교와 가장 닮았습니다. 이런 연꽃 같은 삶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 있는 직업이 세속에는 소방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아닌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화마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모습에서 처염상정의 연꽃이 연상됩니다. 우리 불교계 스님들이 재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소방관들의 인력과 장비 등 처우 개선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십니다. 국가가 희생과 자비정신으로 일하는 분들의 자부심과 자존심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8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